헌법 강의 동영상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사명대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중선님께서 사명대사가 이제 임진왜란때 뭐 금강산에서 이제 외국을 많이 무찔러가지고 이겨니까 승리한 대선 걸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그 홍익인간 사상하고 배치된다고 그 사람 몇 사람 일본 외군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대우받고 뭐 영웅시되고 부국의 명성을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그 말씀하실 때 어떤 현실하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사욕을 당하는데 그걸 방치해주고 뭐 이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불교대로 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그 굉장히 혼동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현재 좀 요새 좀 이슈가 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 개발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을 끝까지 방치를 해서 우리가 먼저 당한 후에 보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제타격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 피해 목숨과 피해를 다 그걸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건지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북한은 핵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방어적으로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당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볼 건데 그럼 앉아서 당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그 사상하고 우주 대자연이 어떤 법칙 그런 진리하고 우리 현실의 이 나라라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의 어떤 관계 그 영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를 몇 강이나 들었어요? 몇 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체 순간 많이는 안 들었습니다. 그 틈틈이 어떤 한번씩 들어서 그러니까 대략 몇 개 강의나 들으셨어? 한 15개 정도. 그러니까 15개 듣고서 뭐 질문이 한 300개는 들어야 질문할 자격이 있지. 그 순간적으로 응? 그게 좀 어떤 걸 먼저 해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뺨을 때렸어요. 근데 뺨을 때린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지? 왜 내가 뺨을 맞았을까? 라고 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 저자가 어떻게 때렸든 내가 뺨 맞을 짓을 해서 뭔가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맞았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바로 잘 잡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내 인생이 나아졌다면 그때도 그 때린 사람이 원망스럽고 미울 거냐라는 거예요. 때린 놈도 대자연의 자식이고 맞은 놈도 대자연의 자식이라니까. 그죠? 우리는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대자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원소니까 그 대자연으로부터 분리돼서 현재 요 지상에 와 있는 이 존재들이니까. 어떤 놈은 미워서 맞는 역할을 시키고 어떤 놈은 이뻐서 때리는 역할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만 서로 간에 그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을 자는 요 때릴 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러한 정확하게 대자연에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천지 신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뭘로 불러도 되는데 이 존재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내 멋대로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때린 놈을 뭐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맞은 놈을 뭐라 그러다가 어찌 잣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봐. 우리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갔어. 그래서 막 일본군을 막 죽여. 그러면 일본군이 우리 군인을 막 죽여.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 누구를 응원해? 우리 군 잘했다 그러지. 에? 우리 군인 죽인 일본군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일본 국민이 볼 때는 우리 군인 칭찬할까? 그죠?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모순. 이게 하나로 돼서 이해가 돼야 너희들이 뭔가가 융합을 이뤄낼 수가 있지. 모순적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밖에 힘을 못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군인이 잘했다고 하는 데는 우리 군인을 잘했다라고 하는 편으로부터만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 반대편은 힘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쪽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군인을 적대시하는 이 편에서는 자기 군인을 옹호하는 요 힘은 모을 수 있어도 이쪽 힘은 못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인류 사회가 이렇게 뿔뿔이 다 갈래갈래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인류 평화를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응? 인류 평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전부 인류 평화를 지금 소망하잖아. 아프리카에도 물어도 이렇게 대답할까? 아니에요. 질량이 안 돼요, 그렇게. 아이고, 우리 오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인류 평화요? 이렇게 가지. 그런데 사명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정신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잖아. 그럼 정신 지도자라고 하면 백성들이야. 편을 갈라서 그럴 수 있다 해. 에? 모순적 상황에 부닥쳐서 왜? 너희들은 한쪽밖에 안 보이잖아. 아군밖에 안 보이고 요놈은 적군으로 보고 요놈은 이쪽을 적군으로 보고 너는 너밖에 못 보니까 중생이지. 에? 그러니까 중생들이야 그렇게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정신 지도자라면 이 한편에 붙어서 적군을 죽였다고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아이고 참 잘났다 잘났어. 그만큼 정신 지도자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돼요? 내가 사명대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아울러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빚어진 것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은 빚어진 것이고 그지? 어떻게든 이어져 나갈 것이고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두 나라가 융합해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정신 지도자지. 이것을 우리 경찰로 놓고 보잔 말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우리가 피해자 측에 치우쳐 있다든지 가해자 측에 치우쳐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사회에서 놓고 보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경찰은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어떤 하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고 이는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또 피해를 당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자리에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이 피해자를 아프게 하면서 저도 또 무언가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자가 잘못한 걸로 보이나 이자가 이 피해자의 상대가 돼서 가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또 숨어있는 어떤 부분에 깊이의 그런 과정들과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한 것 같지만 쭉 둘러보니까 본인이 만들어온 인대까지 살아온 환경과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의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해되게끔 가해자는 가해자가 이해되게끔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우리가 보호하고 처리해주고 또 가해자를 처단하는 쪽으로 가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처단을 하면서 또 이것이 이해돼서 본인들이 억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서 보내면 이 사회에는 탁한 에너지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응? 근데 지금 우리 경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억울하다고 그러고 응?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 경찰만 이걸 전부 방치한 상태로 억울하다고 하는 이걸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그냥 처리해서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탁한 에너지가 경찰로 인해서 완화된 거예요? 더 생산된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똑바로 못한다는 소리 들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까 조직고 저 파출소로 가면 똑같은 거야, 그게. 어? 주민과 우리 경찰관과 내가 있단 말이지. 어?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 집에 가면 나로 비롯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족 부인하고 애하고 다툰다. 또 나하고 부인하고 다툰다. 그러면 애들은 해결자가 아니에요. 애들은. 그지? 그러면 요거는 부인하고 나하고 다투는 상황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그 직근 상급자한테 가서 의논해야 되는 거야. 가정이 사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만큼 공적인 게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무슨 직장에서 이게 일이 제대로 돼요? 나하고 부인하고 싸워. 누가 해결해 줘? 부모들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네 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질량의 교육을. 못 받았죠?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그 직장에 예를 들어서 둘 다 직장을 다닌다면 저 사람은 저 직장에 나는 내 직장에 가서 또 의논도 해보고 거기 가서 또 들은 얘기를 가지고 또 둘이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논을 해왔을 때 나는 그 의논을 해줄 수 있는 갖춤은 갖췄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전부 밀어박혀 놓으니까 어디선가 그게 압이 차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부인하고 뭘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회사에 나오니까 고갈돼서 나와. 그는 보고 일하라고 그러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서 힘을 또 차려서 가야 집에 가서 또 가서 애들하고 부인하고 가서 찌그럭 하면서 내가 안 죽고 살아나오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모르면 함부로 입 열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